모든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시아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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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하고 밝아요. 네, 벚꽃 같은 두 분이 나오셨어요. 맞아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곽윤철 소장님하고 김나영 선생님 모셨어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네. 아기들하고 모유수유와 또 아기들의 눈 맞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고 이제 곽윤철 아이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들이 조금 더 아이와 눈 맞춤을 얼마나 더 잘 해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시구나. 멋진 일이네요. 아이하고 그러게요. 엄마의 눈 맞춤을. 네. 네. 아니 얼굴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이들하고 눈 맞추시니까 네. 그 에너지를 음. 서로 교환하시면서 이렇게 네. 피부가 좋으시네요. 네, 베이비 페이스. 네, 맞아요. 네, 우리 김나영 선생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교육으로서 좀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기억교육, 성인교육에 좀 관심이 있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사람들 좀 바꾸기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이 청소년 교육이 좀 이렇게 내려가다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네. 때 이제 제가 이 선생님 곽윤철 선생님을 멘토로 만나서 아이를 키우고 육아 코치를 받으면서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그 가치와 방법론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를 좀 세상에 많이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랑 좀 맞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곽윤철 아이연구소라는 걸 서로 만들게 됐고 네. 그 부분을 같이 저는 안에서 콘텐츠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콘텐츠 그러시구나. 디렉터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멋있는데요. 그렇죠. 요새 콘텐츠 만드는 일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부럽습니다. 여기도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내시는 그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져가지고 곽윤철 아이 연구소 블로그에 들어가 봤어요. 정말 소개를 친절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평생의 스승님이 진행하시는 자연 피임법 이런 게 나와 있던데 그 평생의 스승님이 누구신지도 궁금하고 자연 피임법은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연구소를 시작을 하면서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보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혀 새로운 육아를 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를 알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매듭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제 평생의 스승님을 모시고 그들이 매듭을 풀 수 있도록 첫 강의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1992년도에 빈센트 병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전해주는 그런 어떤 그 세상에 대한 다름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고 이제 평생에 진짜 스승님으로 모셨죠. 근데 지금의 이제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계속 방향 제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순신, 뭐 세종대왕, 뭐 신사임당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네. 부모님을 뭐 존경한다 이런 그쵸.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나라고 누군가가 질문하면 또다시 생각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분을 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미친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하고 예, 이분이 이제 지금도 이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알아차림의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스승님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뭐죠?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자연 네, 피임법은 자연 어떤 피임법.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피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나를 보면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자는 임신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임신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내 혹은 365일 계속 우리를 방어하는 어떤 체계로 그쵸. 넘어간다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피임이라는 게 우리를 방어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자유로움을 안 주는 그리고 우리 몸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제대로 알면 그 한 달에서 그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인데 그냥 여러 가지 시간으로 볼 때 일주일 정도인데 그 일주일 정도를 잘 관찰을 해서 내가 조심을 하면 나머지 20일 정도는 너무나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자연피임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그런 나를 안다라는 거는 내 몸의 신체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정신이라든가 내 삶의 방향이라든가 내가 이런 타인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같이 이렇게 구슬처럼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연피임법 이러면 피임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와 그러니까 남편과 나의 사랑의 어떤 방법, 사랑의 대화, 사랑의 기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관찰을 아주 잘해야겠네요. 네. 근데 너무나 쉽고 배우면 그런 이제 그 방법만 알면 쉽고 그리고 되게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생리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그 몸 안에 있는 신체 시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계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시계를 볼 줄 아는 거죠. 지금 내가 몇 시야. 뭐 이런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몇 시니까 뭐 잠을 자야 돼. 지금 몇 시니까 이제 나가야 돼. 뭐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스케줄을 조정하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그 시계를 내 몸 안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될지를 알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 카톨릭 재단에서 이거를 많이 가르쳤었는데요. 네. 지금은 카톨릭 재단에서도 안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은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너무 낙태가 심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혹은 너무나 보호받지 못하고 아기를 낳거나 그리고 여성들이 너무나 이제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는 거를 그 보고 유럽에 있는 그 아일랜드나 이런 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원조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이 교육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네. 올림픽 이후가 되면 그 원조를 받을 수 없는 나라로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지금은 멈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워낙 그 일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연세가 한 70이 넘으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데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선생님 그거 저만 가르쳐주면 안 되고 많은 엄마들이 요즘 엄마들은 되게 똑똑하고요. 네. 그리고 삶이 어떻게 조율을 해야지 되는지 너무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가르쳐주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특강 열심히 저희 가봐야 네, 되겠네요. 와서 들으시면 너무 네. 선생님의 네. 그
매력에 아주 그냥 푹 빠집니다. 네. 지금 그 선생님을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되게 매력적이셔가지고 편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뭔가 되게 좋은 느낌.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 삶도 혼란스럽고 이제 예전보다는 그런 문화들이 좀 약간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서 네.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주기를 또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그다음에 많은 여성분들이 알아야 될 네. 그런 강의라고 생각해요. 지금 심쿵했어요. 왜냐하면 성교육은 가족도 잘 해주기가 어렵고 또 집에서 또 이제 부모가 해주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특히 엄마인 나는 아들을 모르니까 막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묶음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 연구소에 진짜 저희가 요청해서 강의 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열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성교육의 범위를 좀 넘는 네. 그런 그쵸. 거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랑 또 연결이 돼 있다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힘들어서 자아 찾고 이러는 거 네. 잘 인식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딸만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교육을 듣게 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랑 만나는 시간도 되고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산모들에게 엄마를 준비하는 교실도 있다고 봤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출산하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엄마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기쁜 마음으로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되게 우울한 감정으로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약간 쓰드메 같은 느낌? 스드메? 네. 뭘까요? 뜻인가요? 결혼하기 전에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를 쓰드메라 그러시는 건 알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정말요? 정말요? 신세대 영화라서 모른가 그러니까 아유 순간. 네. 네. 아 네. 그때는 그런 게 저희 때, 없었군요. 네. 네네. 네. 저 결혼할 결혼한 지 너무 때부터 오래됐습니다. 유행했습니다. 네네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를 네.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가 막 불러오면 이제 입덧이 끝나면 배가 불러오고 막 이러면 약간 이제 아이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환상도 있고 그리고 막 너무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면 막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배가 부른 상태로 막 사진도 찍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그렇게 약간 이벤트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모든 임산부들은 오직 출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출산에 집중되어 있으면 아기를 낳고 나서 너무 혼돈의 시간이 이렇게 딱 오거든요. 맞아요. 그때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외부에서 주는 어떤 기준이나 혹은 외부에서 주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을 보호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 산후 몸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기 낳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잘 쉬었다가 이제 그때부터 회복이 되면 아이를 양육하면 너무 좋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기들은 엄마가 산후조리 하는 동안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경험들이 막 팍팍 올라오면서. 네. 근데 이 아이들이 타인에 의해서 양육이 이제 뭐 하다못해 15일이든 한 달이든 타인에 의해서 양육을 조리원에서. 받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구멍들이 막 군데군데 생기는 거예요. 뭐 아주 이제 큰 거로는 나는 아기 낳기 전에 모유수유 할 거야라고 99%의 산모들이 이제 각오를 했는데 한 달만 지나면 모유수유율이 그냥 너무나 뚝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보면 모유양이 너무 작은 거거나 네. 아니면 아이를 내가 분명히 안았는데 아이는 타인이 안으면 잘 그치는데 내가 안으면 울음을 안 그치는 뭐 이런 멘붕에 빠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 어려워하죠. 근데 그것을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산정 교육을 통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알아채서 혼돈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치를 붙잡고 기꺼이 그 혼돈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우 되게 멋지. 네. 멋지네요. 그 들을수록. 생각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타인이 않으면 그치는데 내가 아니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갑자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모유수유 교실도 하시고 부모 교육도 하시는데 그걸 참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병원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제 5월부터는 아이연구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에서 볼 수 네, 있나요? 블로그에서 공지가 되면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또 신청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교실 중에 그 저희 팟캐스트와도 일맥상통하는 그 엄마이면서도 개인으로서의 나를 찾기 위한 교실. 이게 계절별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도 궁금해요. 양육을 한다라는 건 철저하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를 두 분 이제 여기 세 분 선생님들 전부 다 네. 양육을 해보셨겠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인내심도 배우고 네. 나의 분노가 어디까지 치솟는지도 알게 되고 언제까지 폭발할 수 있는지도 알고. 조절이 얼마나 안 네. 되는지도 경험하게 되고 사실 굉장하게 이제 나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 뒤에 꼭 후회가 따르잖아요. 특히 아이하고 관계에서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후회가 뭐 그렇게 뭐 화를 낸다거나 인내심이 없다거나 이런 건 정말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엄마들은 자기를 해쳐요. 그리고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고 자기를 찌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잘못하면 남편을 좀 찌르기도 하고 네. 공격하고 네, 또 찌르네요. 아이를 아이한테도 그 공격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나를 알면 그 공격의 수위가 좀 낮거나 아니면 공격을 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한 10번 한 거 2번만 한다거나 이렇게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엄마이면서도 개인으로서의 나를 찾는 그런 과정은 양육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1대1로 만났을 때 특히 많이 그런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러시구나. 그럼 그 화살 빨리빨리 찌르지 않으려면 네. 좀 어느 시기에 교육을 하면 가장 좋은가요? 교육을 시기는 받고? 네. 일찍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정말 이제 언제가 좋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네. 뭐 아주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양육을 받으면 모방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지만 그쵸, 예. 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런 게 안 되니까 중고등학교 때라도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늦는다라는 거는 없고요. 지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50 먹은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지금도 늦지 않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사실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하면 어떨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일 때 그렇죠. 네, 부모 교육을.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이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러지? 아, 우리 아빠는 왜 저래지? 막 이러면서 그 자기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만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부모의 그런 장단점을 이제 인식하고 고민하고 막 이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 아이들에게 그 어떤 부모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면 저는 되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아이들이 사춘기 오면서 자기 정체성 찾으면서 이제 부모들하고 트러블도 있고 하면서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그 시기에 부모 교육하면은 정말 좋겠네요. 아, 실제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고등학교 아이들 학부형 강의. 예. 학부형 강의 아니고요. 아이들. 고등학교 네, 2학년 네. 남녀공학 아이들은, 네. 가서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막 산만하고 너무 막 장난기 있고 아이들이. 예, 수업이 진행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모유수 전문가이고 또 아기들하고 이런 그 이제 그 아기들 정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뭐 툭툭 뭐 약간 성적인 얘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초집중하는 되게 산만하고 막 이러면서도 집중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되게 경직된 상태로 앉아서 듣는 그런 몇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아이가 저렇게 경직된 상태로 나에게 집중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실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끝나고 질문하는데 질문의 그 내용이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코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막 산만하게 수업을 받았는데 야, 얘네들이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어떤 굉장히 가슴 벅찬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건드려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교육이 그렇게 막 오픈돼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지식도 모자라고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오픈돼서 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없고 궁금할 때 물어볼 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시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도움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어릴 적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웠던 게 육아였어요. 육아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살림도 하고. 근데 이제 육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아가 어려운 이유는 선배 엄마들이 육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한 세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네. 네. 공감돼요.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내가 이제 막 감정적 불편감이 있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를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네. 뭐가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돈 좀 줘. 저거 너무너무 사고 싶어. 막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엔 정말 쓸데없는 거고 돈 낭비인 거고.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오히려 초등학교 때까지는 네. 그런 게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좀 엄마가 생각했을 때 더 괜찮은 걸로 바꿔서 이렇게 달래서 사주기도 네. 했던 것 같고 네. 중학교 때부터는 되게 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그런 거 아직 모르냐고 네. 하면서 핀잔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사달라는 말을 잘 못했어요. 네. 엄마가 힘들게 사시는 거 알고 저는 이제 동생들도 제가 큰딸이거든요.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를 표현하고 사주세요. 뭐 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혼났던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성숙한 딸이었네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기특해라. 근데도 제 가슴에 이렇게 뭔가 찡한 그런 느낌이 그쵸. 오네요. 예. 네.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예.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들은 별 쓸데없는 거 돈 낭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냥 우리 문화적으로 그냥 이해를 그쵸. 할 때 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책에서 보면 교과서에서 보면 육아책에서 보면 네.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거 갖고 싶었어. 네. 감정 감칭해주고 그렇죠. 공감 먼저 해주고.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 책을 읽을 때 나 그렇게 해야지. 이거 너무 쉽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이 이렇게 탁 상황 벌어지면 네. 야, 너 그게 뭐가 필요하냐? 너 어저께도 사지 않았어? 뭐 약간 이런 식이거나 네. 이제 이렇게 말이 좀 퉁명스럽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사줄 것도 아니면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엄마들은 아니면 너무 또 허영적이어서 그래 그럼 사 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모델링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엄마들이 우리를 양육을 했던 그 시대는 가정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한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아이를 버릇없이 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내 아이의 어떤 그 정신이라든가 그 아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고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나도 모르게 인식이 좀 더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IMF를 겪으면서
얘네들 잘 키워야 돼. 좋은 대학 가야지 되고 좋은 직업 얻어야지 되고 이제 이런 것에 더 많이 이렇게 집중된 세대들이 바로 우리 윗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더 그 윗세대는 이제 더 조금 또 그때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됐어요. 학교 뭐 이런 건 둘째치고 그냥 내가 너 밥 안 굶기면 된다.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의 엄마들은 왜 어렵냐면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보는 거죠. 여행을 네. 가도 맞아요. 좋은 호텔에서 잤던 그 경험과 혹은 이제 약간 그냥 이런 데서 잤던 경험. 옷을 입어도 어떤 질감의 옷이 이제 더 뭐 같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다르다. 뭐 이런 거. 뭐 이제 너무나 그런 어떤 이제 그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양육도 적어도 내가 몸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로 내가 책에서 보고 이게 맞는데 나는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왜냐하면 양육은 철저하게 모방이고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본 적도 없고 오로지 머리로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몸이 되지 않으면서 엄마들 안에 선함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죠. 너 이러면 안 돼. 너 책에서 봤잖아. 너 학교에서 배웠잖아. 너 좋은 부모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양육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자꾸 자책하게 되는. 네. 요즘 엄마들 너무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넌 정말 훌륭한 엄마다, 좋은 엄마다. 근데 엄마들이 아이를 참 사랑하지만 표현 방식이 자꾸만 훈육, 그러니까 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또 있다 보니까 그럼 아이하고 엄마 마음의 관계 그건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거는 엄마가 먼저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정말 아이고. 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부족하면서 아이는 어른의 생각과 어른의 가치와 어른의 행동을 요구하죠. 네. 나는 부족하면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대하게. 네. 그 아이가 실수하면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훈육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훈육이 결국은 우리는 우리 말 안에 이제 가시가 있고 독이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붓게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인지하면 그 감정을 조율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훈육의 방법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엄마들은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방할 수 있게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년 뒤에 지금의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양육을 하는 시대가 되면 또 한 차례 우리나라는 굉장한 변화를 겪어서 좋은 부모가 지금보다 더 많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엄마들이 1세대로서 그거 아이들의 정서를 고민하는 또 아이들의 심리 발달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면서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1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엄마들의 방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만 놓지 않으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 세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네요. 그럼요.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이제 수요일 편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편에서 또 김나영 선생님 또 말씀 한 번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 네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폭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넋을 놓고 듣고 네. 있었네요. 네, 여기 너무 좋아서 어, 한편의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수요일 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더 연결해서 네네. 좋은 얘기 나눌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 곽윤철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제 모습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떠올랐거든요. 청취자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꼭 그 곽윤철 소장님 블로그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일 하시는지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